안녕하십니까? 꽹호의 경제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좋은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일 날 TV에 출연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가격 기능, 소비자의 선택 기능 등은 시장에 맡기겠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고 못을 박은 셈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앞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1일 FOMC 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주요 투자은행들과 언론은 대체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즉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시장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날 S&P 500 주가 지도를 보면요, 주로 빅테크 기업과 IT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지난 주말에 4,136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과 12월 전고점 4,100을 지금 돌파한 상태고요. 22년 8월에 4,300대의 고점을 지금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그어놓은 이것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그것은 이미 뚫었죠. 작년 10월 중순의 저점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FOMC 회의와 후에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이 상승 추세에 더 힘을 보태주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일간 차트도 S&P 500과 비슷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2480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작년 11월과 12월에 전고점 2490에 거의 다다른 상태입니다. 과연 이 저항을 코스피가 뚫고 22년 8월 전고점 2540까지도 계속 돌파할지가 마찬가지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달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서 최악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2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총액으로는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제가 올 초에 꽹호의 경제 이야기, 그때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였죠. 제목을 올해는 신흥국에 투자하라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신흥국이라고 하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올해는 상당히 전망이 밝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월 달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7조 6천억 원어치나 계속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 6천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이 노란 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외국인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은 선, 굵은 하늘색 선으로 칠해놓은 것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외국인이 사면서 이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오르고 있죠. 반대로 개인은 올해 들어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MSCI 한국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 앞자를 딴 것입니다. 이 회사가 여러 나라 주가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MSCI 코리아 이 주가 지수가 올 23년 연초 대비로 수익률이 MSCI 차이나와 함께 17%였습니다. 즉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MSCI 주가 지수가 세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1월 무역 수지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사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세계 탑입니다. 참 재밌죠? 코스피 주가 연초부터 보면 지금 11.45% 올랐습니다. 지난주 한 주는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쳤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올 초부터 지금까지 4.71% 올랐습니다. 지난 5일간,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약 1.37% 하락했습니다. S&P 500 차트는 지금까지 연초부터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데 비해서 S&P 500은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 4.3%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2% 이상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1월 초부터 보면 10%가량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40%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나당 23,000불 수준입니다. 텍사스 원유 일간 차트입니다. 1월 2일 날 약 80불 수준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73불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 지금 약 9%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 가격 일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현재 약 2%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금 가격이 떨어졌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2년물 채권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와 금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갔죠. 10년물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년물하고 비슷하죠.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이것도 최근 이렇게 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우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지금까지는 좋은데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2월 초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힘을 축적해서 상승할지 오리무중이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30일 날 스페인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은 4.8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5.8%로 나왔습니다. 12월에 5.7%보다도 더 높은 수치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살 수 있는 추가 매수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월 효과로 반짝 올랐을 뿐이고 기업 이익은 예상보다도 나쁘고 마진도 악화되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잠깐 반등했다가 지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1일 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 25bp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가 이제 4.5에서 4.75%가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계속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아주고 있죠.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세 둔화라는 말을 12번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인정했다고 보고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가가 꽤 올랐죠. 1일 이후로 시장은 약간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금요일 날 3일 미 노동부 1월 고용보고서 신규 고용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18만 8천 개로 예상했는데 무려 51만 7천 개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예상이 3.6%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3.4%로 나왔습니다. 이 3.4%라는 것은 1969년 5월 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연준의 기존금리 추가 인상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투자가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을 예상한 결과로 채권금리가 상승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도 강세로 돌았죠. 이렇게 되니까 금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전체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무역 적자 수지가 1월에 최악의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MSCI 코리아 지수로 보면 차이나 중국과 함께 지금 1월달 수익률이 제일 좋죠. 1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규 고용이 이렇게 잘 되고 실업률도 60년대 최저이고 경기 확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통계 수치가 나온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인상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세 가지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하락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횡보하느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